안녕하세요. 하슬맘마TV의 하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등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수학 심화,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두 아이를 고등까지 보내본 제 의견은 우리 아이가 영재여서 영재고를 보낼 아이가 아니라면 초등 때 이 세 가지를 저는 모두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수학과 관련된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들 초등 때도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두 아이들을 모두 수학 심화,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개념서로 다음 학기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개념 응용서 한 권만을 풀렸어요. 고등맘인 제가 수학 심화,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초등 때 수학 심화,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단원평가 100점을 맞는 아이들이 몇 안 됩니다. 수학 단원평가 기준은 90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이 단원에 대한 개념과 응용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개념과 응용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심화나 사고력 수학, 수학 선행도 의미가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현행 수학 개념과 응용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초등 공부는 뭐니 해도 흥미와 자신감입니다. 학기 중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개념 응용서 한 권 정도를 풀면서 단원평가도 거의 다 맞으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자신감이 쑥 올라가거든요. 이 성취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그런 자신감이 올라가서 그런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뿌리가 형성이 되고요. 이 성취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등 6년은 그 뿌리를 깊게 그런 내리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심화 문제나 사고력 수학이나 수학 선행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나요? 그런 아이라면 시켜도 좋습니다. 영재의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제가 교실에서 지켜본 대부분의 초등 아이들은 현행 수학의 개념 이해와 응용도 버거워합니다. 심지어는 개념과 응용 실력을 묻는 현행 수학 단원평가를 80점 아래로 맞으면서 심화나 사고력 수학이나 수학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학원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의 수학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초등 때 현행 초등 수학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중등 수학을 하고 고등 수학을 한다고 대학에 먼저 입학시켜주지는 않아요. 진검승부를 봐야 할 때는 초등도 아니고 중등도 아니고 고등 때입니다. 초등 때는 현행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 문제를 풀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비입이 꼬인 심화 문제나 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거나 진도 빼기를 시켜서 아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어린 시절에 수학에 진을 빠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수학은 유창성의 학문이 아니라 정확성의 학문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을 차곡차곡 쌓아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셔도 중고등 가서 수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초등 6학년 겨울방학 때 중등 수학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중1 때는 자유학년제라 시험도 없습니다. 초등 때 수학 심화, 사고력, 선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둘째, 제가 지난번에 초등 때 수학 선행보다는 예체능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경험하고 탐색해 볼 시간이 딱 초등 6년뿐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워보니 중고등 6년은 무조건 문제풀이 공부밖에 남지 않아요. 학기 중에 수학 개념 응용서 한 권만 제대로 푸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심화, 사고력, 선행 수학을 달린다면 아이는 초등 때 다양한 예체능을 경험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수학만 깊게 파서 고등 때 1등급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엄마,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중고등으로 갈수록 가슴 뛰는 꿈이나 공부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공부해 나가게 돼요. 꿈이나 목표가 없는 아이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사상 누각입니다. 초등수학 개념과 응용 공부만으로도 벅찬데 심화 사고력 선행까지 한다면 초등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소중한 6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그림도 그려볼 이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현재 돈 많이 벌고 있는 직업군들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앞으로 10년 후는 더 할 거고요. 그런 다양한 예체능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면 진로를 좀 더 일찍 정할 수 있고요. 앞으로 초등 6년 이하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진로는 중학교 때 정해야 할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하거든요. 초등 때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 또는 예체능 경험을 위해서라도 수학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하지 말아주세요. 학기 중에는 단 한 권 현행 수학의 개념과 응용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 때 수학 심화, 사고력 선행을 추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과목별 밸런스 때문입니다. 고등 가보면 수학만 정말 많이 해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수학 스나이퍼들이 있어요. 내신 수학 1등급, 수능 수학 1등급.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는 국어와 영어가 3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내신이 2등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전략보다는 국, 영, 수 골고루 1등급 전략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초등 때 국어와 영어 공부의 기본은 독서가 기본이죠. 초등 때 수학 심화, 사고력, 선행을 달리다 보면 하루 1시간 독서 시간 내기가 힘들 거예요. 초등 국어와 영어의 핵심은 읽기입니다. 국어책이 되었든 영어 리더스 북이나 챕터북이 되었든 초등 6년간 매일 1시간씩 독서한 아이는 어휘력, 독해력, 배경지식이 좋아서 중고등 때 국어와 영어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에 수학 심화, 사고력, 선행을 달리고 싶다면 국어와 영어 베이스가 제대로 갖추어진 중등 때 달려도 충분해요. 사실 중등부터도 고등에 가까워지면 독서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중등 현행 수학도 만만치 않아서 영재가 아닌 이상 중등 때도 1년 이상의 선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세대라 독서를 정말 하지 않아요. 고등 가면 이제는 수학보다 국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학원가에 가보시면 몇 년 전부터 국어 학원이 엄청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초등 때 국어, 영어, 수학의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고등에 아이 보내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시험 보았던 학력고사 국어나 수능 국어가 아님을 실감하실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국어 지문은 엄청 길고 어휘력, 독해력이나 배경지식이 없이는 제한 시간 안에 풀기도 어렵습니다. 초등 때 국어, 영어, 수학 기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등맘이 초등 때 수학 심화, 사고력, 선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째, 초등 때는 현행 수학의 개념 이해와 응용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우선이다. 둘째, 중등 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초등 때 수학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예체능을 경험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요즘 고등은 수학 과목의 성적보다 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